이 아이들의 실력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레벨까지는 거의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고 틀린 문제도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소화를 해내고 있는데 막상 수능 실력의 시험을 가지고 시간차로 문제를 풀었더니 역시 지금 한 3, 4등 정도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핵심적으로 수능에서 필요한 18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해석을 다 하고 문제 푸는 것이 아닌 정말 논리적으로 이게 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논리력을 구상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연간 고3 학생들이 해오면서 느꼈던 것이 독해는 잘 해지만 단어가 많이 풍부하게 쌓여있고 그 다음에 독해를 많이 생겨 좋아서 독해를 잘 해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1등은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문제 실수를 하게 되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 2등이 나오게 되고 이런 시행착오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보면 역으로 보면 다시 그거에 대한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글을 쓴 그 출제자가 문제 출제를 할 때 또는 글을 쓴 사람이 글을 쓸 때 어떤 의도로 글을 쓰고 또 어떤 문제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은 오답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글을 읽으면서 논리력으로 지금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가고 왜 문제의 답이 이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해석을 아무리 잘해도 잡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탭스반 학원은 한 달 좀 넘게 2달 정도 수업을 진행해왔는데요. 고3 2011년 수능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2011년 이제 모의고사 문제하고 그리고 수능 문제까지 다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벌써 3월달, 4월달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최소한 8개 이상 문제를 아이들이 풀어내면서 상당히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역시 기본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딱 치고 나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매번 이제 시험 그 단어 시험도 탭스 어휘하고 수능 어휘 두 개를 좀 보고 있는데 수능 어휘가 좀 차근차근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감을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요게 잡히게 되면 아까 방송 들었던 것처럼 탭스는 수능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근데 탭스를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애들이 수능을 감을 잡는 데는 정말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능 그 8가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탭스 독해 다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탭스 독해의 유형은 다 4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 유형에서 어떻게 문제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감을 못 잡는 학생들은 결국 나중에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몇 번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문제를 어떻게 유형으로 풀 수 있는지 훈련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더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부분은 탭스 전담하신 부분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고요. 저는 학생들에게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잘 나왔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면 좀 받겠습니다. 하지만 수능이란 부분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탭스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실질적인 영어 실력에 대한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점수대가 뭐 700점, 800점 이상대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수능에서 고3 때 수능 영역을 다룰 때 그 부분에서 충분히 그만한 그 성적에 맞는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어 실력 향상의 도모 차원에서 반드시 어떤 일정 단계가 됐을 때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탭스 특징에 따라서 근데 시험이 조금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서 이제 조금 시험이 뭐 들으신 부분도 계시겠지만 LC와 RC에 상당히 점수대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LRC의 지금 초반에는 제가 첫 학기 구성할 때는 전체 유형을 아이들하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섭렵을 좀 하는 차원으로 모든 유형을 다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두 번째 학기가 넘어갔을 때는 어떤 그 두 번째 2분기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고득점 쪽을 유도할 수 있는 저희 수업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학기는 전반적인 유형을 다루고요. 두 번째 학기 때는 이제 예를 들어 LC 같은 경우는 파트4에 해당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점수대를 조금 향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독해도 마찬가지로요. 주제를 벗어나서 고득점에 해당하는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차원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첫 학기 들어보고 점수가 나왔네 안 나왔네 라를 판단하시기가 조금 애매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학기가 지난 후에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다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성적표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물론 본 시험이기 때문에 성적표를 드리는 게 당연하지만, 성적표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성적이 이제 보여지는 성적 자체가 일단은 조금 저 자신도 이제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쉽습니다. 많이. 왜냐하면은 성적표 점수만 보면,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성적 점수가 왜 이럴까라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LC 같은 경우는 파트 1, 2, 3, 4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같은 경우는 좀 점수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까지 연습하고 있는 상황이 1, 2, 3에 대한 유형 상황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접근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점수, 이번 학기에 대한 성과를 좀 봐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학기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연습하는 것보다도 그런 유형을 알았기 때문에, 접했기 때문에 다음 학기 때는 학생들이 그 부분을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파트 4에 대한 연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점수가 다른 그 LC나 RC, 그래머, 다른 영역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은 그 부분을 조금 읽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좀 자세하게 분기별로 설명은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따가 질문을 제가 받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이들 지금 저희가 월별로 시행하는 모의탭스 집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집인데요. 월별로 지금 이런 기존의 탭스 시험지하고 동일한 형태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월별로 보지만,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전화로 제가 모의탭스를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자체적으로 문제를 구성해서 본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시험 환경이랑 동일하게 아이들한테 제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성적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조기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시점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오히려 어떤 성적을 더 일정 성적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시기를 한 여름방학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연습까지 해서 일단 아이들이 이제 다음 학기 이제 3, 4, 5월이 되면 학교를 다니면서 탭스 수업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힘들죠. 일단 학교를 다니면서 또 쉬운 영역도 아니고 또 어려운 부분을 자꾸 이제 많은 또 분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가야지 학생들의 어떤 일정 부분, 일정 단계까지 올라가고, 영어라는 부분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올라가고 있는 학생들은 없어요. 올라가고 있는 학생들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같은 라인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같은 앞서가는 거죠. 내 앞에 있는 학생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시기를 거쳐간 거죠. 그런 부분은 있어도 이제 그런 과정이 지나갔을 때 한번 정말 스프링처럼 팍 튀고 올라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까지는 반드시 영어라는 학습은 지속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개개인 성적표 보시고요. 그 성적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시나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부분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반 구성하는 거나 이제 진행 사항이나 다른 부분 다 상관없이 질문하셔도 됩니다. 끝나는 시간은 4시 정도로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 수업이요? 네. 네. 8시, 9시에서 오더라고요. 예, 토요일 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나머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일단 수업 자체는 4시까지 아마 토요일 날 학생들 10시서부터 4시까지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수업은 이제, 정규 탭스 수업을 진행하고요. 후에 이제 수능 파트 부분을 연습하는 시간이 4시까지고요. 그 이후의 시간은 이제 보강이나 어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토요일 날 보는 시험은 일단 분량 자체가 좀 많은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마 학생들이 이제 집에 와서 많이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탭스 어휘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단어 외울 때 되게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두고 외워 나가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도출해내기가 힘든 어휘임은 맞아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외우고 있는 어휘집이요. 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있고요. 토요일날 와서는 또 수능 어휘라는 또 탭스 전문 어휘를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고등 과정에서 탭스 과정을 할 때 항상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탭스에 필요한 어휘도 있는 반면에 그거에 병행해서 언제나 필수 어휘가 동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필수 어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토요일날 진행하는 수능 어휘를 저희들이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재시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공부라는 개념보다도요 어휘를 외우는 시간을 좀 일정 시간 준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이제 네.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못한 부분을 충분히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단시간에 얘가 외워서 그게 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네. 공부할 때 보면 단어를 막 시험 보기 전에 막 외워가지고 시험을 네. 보면 그때는 맞는데 네.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또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단기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막 외우고 테스트를 통과하고 와도 네. 그게 이 아이한테 남아있는 건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갖게 돼요. 네, 아이들이 이제 토요일 날 한 번 와서요. 수능을 외울 때 한 많게는 제가 알기로는 500호일까지 돼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이 이제 380에서 42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정도의 어휘량을 외워서 그대로 그 다음날 가져간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저희도 의문이죠. 근데 그 필수어휘 400개 정도 되는 필수어휘를 저희가 매주 시행을 하고 근데 그 회차마다 반복 어휘도 발생을 하고요. 그런 지속적인 연습 기간이 됐을 때 그런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어휘들, 노출되는 어휘들이 이제 본인 것이 비로소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학원에서 진행하는 단어 테스트는 일종의 어떤 반복 학습의 효과고 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 내에 단어를 어느 정도 암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학생들이요. 단어 테스트를 보면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정말 이 엄두도 안 나는 숫자다 개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결과치를 꾸준히 기입해 나가고 있고 그런 성적을 봤을 때는 확연하게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억력 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뭐 한 번 하고 딱 끝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참아내 주는 걸 저희들도 많이, 그러니까 초반에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넘겨라라고 많이 강조를 하죠. 이 부분이 넘어갔을 때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만족감 자체가 커지면 그거 자체가 동기부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학습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그리고 뭐 3월에 배치고사라고 내신이 있잖아요. 내신을 중등부처럼 내신 네. 기간을 따로 잡아서 예. 수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고등부는 어떻게 고등부에서 내신이요? 내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들이 보통 정상적인 뭐 예를 들어 대성고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5월 달에 이제 중간고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달 정도, 그래서 4월 초 정도부터 저희가 학교별로 반편성을 하죠. 그래서 학교 뭐 시험 일정이 전부 다 동일하게 스타트를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별로 이제 차등이 지어지고 또 그러니까 시험 학교별로 편성은 해요. 교과서별로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규반 또 진행하는 학생들 정규반을 하고 선생님들이 좀 수업 시간이 조금 넓어지죠. 저희들이 보통 정규 수업을 7시부터 6시 반부터 이렇게 10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제 시험 대비가 되면 조금 그 시간이 스펙트럼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별로 나눠지고 3월 배치고사 준비를 하시나요? 준비하나요? 3월 배치요? 혹시 외고? 아니요, 저희 외고는 예. 과목인데요. 예. 저희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1, 2차 예. 보고 있는데 여기 예. 3월에도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혹시 하나 학교마다 이제 시험 일정을 학생들이 전달을 해주게 되면요. 네. 그 시험 계획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표를 다시 짜주시죠. 시험 배치고사. 저희 같은 경우는 2월 19일에 2차를 보거든요. 2차 끝났고 예. 그런 걸 미리 얘기하면 예, 말씀. 그 배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마다 일정이 좀 다르고 네. 그리고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 대비해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 학교에 간 선배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입생 입장에서는 배치고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무거운 시험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보다는 사실은 빨리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이제 이런 시험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네가 얘기해봐. 대선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치고사는 이제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아이들이 책을 학교에 이렇게 던져주고 공부해와라 이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진짜로 배치를 하겠다라는 의도보다는 방학 동안 우리는 너희들을 공부시킬 의도다 이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신하고 완전 직결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아니에요, 어머니. 예. 그래서 저희 지금 배치고사 나름이나 각자 하는데 네. 3월에서 있길래 예. 학원에서도 이거를 잡아주는 시간을 네. 따로 갖나. 그건 저희가 거예요.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못하고요. 배치고사는 빼고 예. 내신 정도는 수업 예. 일정 잡아서. 하지만 지금 현재 이대부고나 대선고나 이제 지정된 어휘집이 있어요, 언니. 그래서 미리 아이들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지금 아까 보셨던 테스트북처럼 그렇게 다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 학원에서.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서 왔잖아요. 아, 예, 언니. 그 대현이 같은 경우 한참 돈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저도 학원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네. 그런 계속 갈등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신할 때 가장 문제 뭐 학생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꾸준히 갈등 있대요. 네. 일단은 지금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대1로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요, 사실은. 또 이대부고나 뭐 대선고나 애들이 좀 많으니까 뭐 굉장히 한 10명씩 이렇게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고 한데 미리 좀 대비해야 되는 학교들이 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고 같은 경우는 뭐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내신 대비와 정규 수업이 거의 맞물려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집은 미리 빨리 쳐서 빨리 들어가고 있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일반고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부분 또 질문이 있으시면 네. 선생님 아까 수능 담당 선생님께서 네. 지금 특수반학교 모의고사를 가고 있는 의상들이 3, 4등급 정도나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엄마들 마음에서 불안한 게 네. 이제 3, 4등급밖에 수능이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수능을 빨리 1, 2등급을 찍고 나야 마음이 여유를 갖고 네. 텍스도 준비를 하는데 사실 지금도 텍스 점수라는 건 너무 낮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텍스 점수도 올리기 너무 벅차고 네. 근데 만약에 텍스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네. 그럼 수능도 안 되고 이거 둘 다 안 되는 거 네. 아니냐라는 게 되게 불안한 거잖아요. 예. 선생님 말씀도 어느 시기까지는 일정적으로 가다가 영어라는 게 보면 이게 계단식으로 딱딱딱딱 올라가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가다 어느 날 이렇게 점핑하는 것 같은 느낌에서 스프린트로 튀어오는 때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빨리 와주면 좋겠는데 내년에 올지 네. 이게 불안한 거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등부에서 자연적으로 그냥 여기 고등부 이렇게 네. 왔는데 이렇게 1년 단위로 텍스 이렇게 과정을 쭉 이렇게 13학년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잖아요. 네. 그냥 현실적으로 13학년도까지 그래서 텍스에 올인해보자.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고 물론 수능도 이거 해주시니까 갔는데 우리 고2를 갔는데 텍스 점수 안 나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어. 그럼 그거를 고2 때까지도 네. 텍스반을 계속 가지고 가시나요? 네. 어떻게 하죠?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고민을 되게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딜레마가 사실은 재작년까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수능도 딱 보니까 뭐 2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네가 무슨 탭스냐?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근데 저희가 이런 간담회를 하고 또 탭스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또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면 되게 어이없는 상황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3등급이다 이런 멘트를 저희가 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어머님들한테 오픈을 해드린 거죠, 학부모님들한테. 왜냐하면 얼마든지 1등급 되는 그 성적표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1 거 3월, 6월, 9월, 11월 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6월까지 얘네들이 1등급 어지간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평가 같은 것도 사설 모의고사를 그냥 치르게 되면 100점 맞는 시험지도 그냥 바로 오픈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멘트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메시지 2개 드렸잖아요. 실제로 고3 수능 봤을 때 시간 체크해서 하면 얘네 1등급 지금 안 나오고요. 그건 얘네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학원에서 얘네들을 공부를 덜 시켜서도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금 예비 고1로서 고1 올라갈 때에 1학년, 2학년 것까지는 어지간하면 다 그냥 공부를 안 해도 내년 이맘때 또 1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진짜 1등급이라고. 그리고 어휘도 안 외워도 되고 굳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간을 좀 단축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 3등급이다. 시간 체크 다 하고 어휘 들어가니까 수능도 쉬운 시험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얘네들한테 고3 수능 모의고사를 저희가 특별반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도 하고 더불어서 듣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쉬워요, 또 수능이. 그러니까 듣기 지금 선생님 진행하시는 것처럼 파트 1, 2, 3가 지금 수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파트 4는 또 장문 듣기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다음 텀에 집중적으로 좀 잡으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듣기가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같이 들어갔을 때 이게 맞물리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도 두 번째 학생이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저 친구는 글로벌 리더로 대학을 안 갔어요, 사실. 그리고 이과였고 600점이 좀 넘는 점수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탭스를 했는지 이제 전달이 좀 안 됐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탭스를 했지만 탭스를 하는데 어느 순간 2학년 되니까 6월 모평에서 2등급이 수능이 탁 나오니까 이건 뭐지? 라고 해서 자기가 수능을 탭스를 할 때 그만둘까 하다가 잠깐 이제 패턴을 바꿔갖고 수능 공부를 좀 하면서 탭스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좀 뭐랄까요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 이거죠. 탭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탭스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어머님. 일단은 자사고나 외고에서는 내신에서 이게 들어가고 그리고 플러스 글로벌 리더나 영어 특기자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 맞고요. 두 번째는 수능보다 좀 더 어려운 시험이고 승주 같은 우수한 학생들은 지금 수능만 갖고 는 그걸 대비한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탭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대답이 좀 되셨나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그런 것 같아요. 경험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하는 능력을 자꾸 개발을 하는 거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또 말씀드렸다시피 리스닝 같은 경우는 또 워낙 편차가 심하고요. 리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시험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탭스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 리딩 같은 경우 안 나온다, 독해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에 대한 제한 요소가 수능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은 소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시간은 반으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부분이 아이들이 어떤 또 그 시험 자체가 2시간 반짜리 시험이다 보니까 1시간 40분을 시험을 보는 리딩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적응, 그러니까 점점 이제 경험치가 본인 리딩을 어떤 캐치해내가고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탭에서 궁극적으로 유도하는 부분은 속독이에요. 그러니까 속독을 해서 언제나 얼마나 한 번을 읽고 얼마나 정확하게 읽느냐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아까 뭐 보신 화면에서처럼 수능을 목표로 봤는데 등급이 안 나왔다라고 했을 때 수능으로 자기가 조금 어떤 유형을 연습을 하거나 접근을 했을 때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고 그 경험치가 쌓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으로서 받아들여 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막판에 이렇더라고요. 재수를 해도 이게 하나 틀리면 2등급이거든요. 영어가. 그 난이도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수능의 외국어는. 근데 그리고 듣기는 너무 쉬우니까 결국 독해에서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재수를 해서 아까 제가 서울외고 다녔던 학생 말씀드렸잖아요. 영어가 모평을 중3 계속 고3 보면서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계속 줄타기를 하는 거죠. 얘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우선 선발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외고 졸업했고 재수까지 했으니 당연히 자기가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한 건데 우선 선발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불리한지를 이미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111 찍겠다는 거예요. 111. 근데 모평은 계속 112, 211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판에는 영어 재종반도 다니면서 영어 과외도 했어요. 60만 원짜리를. 집안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만큼 갈급하니까 한 건데 결론은 얘가 2등급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2개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형이 있는데 그걸 계속 수능만 갖고 한 거죠. 수능만 갖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걸 삼켜버리고 압도할 만한 탭스라는 콘텐츠가 그 아이를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분명히 있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점을 받거나 1등급을 여유있게 치렀던 학생들은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과인 학생들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수학이랑 과학처럼 이런 변별력 있는 부분을 좀 올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탭스를 저희가 진행하는 게 모두가 다 글로벌 리더나 영어 특기자로 진행을 할 생각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못 가요, 애들은. 문과는 900 몇 점 넘어야 되고요. 950점. 못 갑니다. 지금 해서 900 몇십 점을 올리겠다는 그런 호언장담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특수목적고 간 학생들은 내신에서 일단 그게 나오니까 최신 기출 120제가 아예 내신 교재로 꽂혀서 그게 한 학기 동안 그냥 내신 범위로 들어가요. 굉장히 어렵고 어휘도 따로 해야 되고 문법도 따로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수능을 압도할 만한 콘텐츠가 지금 현재로서 탭스가 맞고 이미 검증은 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고3 때까지도 텍스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계속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탭스반에서 공부를 하다가 고3 때는 고3반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탭스는 650점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뭐가 아쉽다고 사실 고3 내내 또 비싼 돈 주고 학원을 다니겠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두 개 차이로, 한 개 차이로 지금 2등급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EBS 연계 지문이 계속 나오고 혼자 하기에는 이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8건의 수능 EBS 교재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한 4명 정도가 이제 해마다 발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탭스 갔다가 고3 때는 고3 상위반에 딱 배정이 돼서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거죠. 법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틀린 어떤 유형들이 그 상위반 클래스에서는 이제 드러나거든요. 빈칸에 추론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어법 문제, 어휘 문제도 이제 횟수가 어느 정도 700점 선까지 가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그래서 어법 문제에 집중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고3 때까지 안 다니는 거죠. 고3 때까지 다니면 좀 그렇지 않냐? 중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여기 뭐였어? 학교도 아니고 지금. 그냥 750 이상 맞고 고3 수능 만점 받고 막판에 안 되면은 파이널 코스 들으시는 거지 어떻게 고2, 고3까지 계속 하시겠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애들이 고3 때까지 와가지고 막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그만 다녀라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희가 역으로 반드시 꼭 다녀야 된다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혼자 안 될 거 뻔히 보이는데 이걸 어레인지 못하는 게 눈에 보이고 몇 년을 지켜봤는데 근데 아니죠. 고3 때는 혼자 해라. 고2 때도 750 이상 만들고요. 그럼 그 이후엔 지네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또 엉덩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